별미 대표 주자로 손꼽히는 동해안 도루묵이 찾아왔습니다. 알이 꽉 찬 싱싱한 도루묵을 한자리에서 즐길 수 있는 곳이 있다는데요. 왁자지컬 속초 알 도루묵 축제의 현장을 찾아가 봅니다. 영월의 대표적인 지질 명소들을 찾아 떠나봅니다. 람사르 습지로 등록된 명승 제75호 한반도 지형과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 요선암, 그리고 지구에서 가장 오래된 화석인 스트로마톨라이트를 찾아 아름다운 경관과 함께 지질 유산의 가치를 되새겨봅니다. 2019 K리그 파이널 A라운드 경기가 이제 단 2경기만 남았습니다. 지난 1년 동안 극적인 경기를 여러 차례 보여주며 팬들을 들썩이게 만든 강원FC. 항상 경기 막판에 기적을 일으키곤 했던 강원FC답게 과연 시즌 마지막 2경기에서도 극장골을 보여줄 수 있을까요? 순천에서의 마지막 홈 경기 현장을 소개합니다. 생방송 강원 365 지금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11월 27일 수요일 생방송 강원 365 김용석입니다. 안녕하세요. 광명수입니다. 계절은 점점 겨울을 향해 달려가고 있지만요. 여전히 주말이면 짐을 싸는 이들이 있습니다. 바로 캠핑족인데요. 이 캠핑족들, 정말 고수의 캠핑족들, 네. 정말 마니아층들은요. 계절을 탓하지 않습니다. 추우면 추운 대로 또 더우면 더운 대로 그 자체를 즐기고 낭만으로 받아들이시더라고요. 낭만이 있죠. 그렇죠. 하지만 네. 겨울철 이 캠핑은요. 다른 계절과는 달리 좀 주의해야 할 점이 있거든요. 바로 난방기구나 조리기구에 의한 가스 중독 사고를 주의하셔야 됩니다. 맞습니다. 전기 시설이 잘 갖춰진 오토 캠핑장 같은 경우에는 괜찮은데요. 노상에서 즐길 때는요. 뭐 춥다는 이유로 이 전기 가스 난로나 뭐 화로 같은 것들을 텐트 안에 넣고 주무시다가 네. 뭐 일산화탄소 중독 같은 사고로 이어지는 경우도 뭐 빈번히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실외에서 모닥불을 피워놓고 이게 채 꺼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네. 텐트로 가서 주무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럴 경우에는 사실 꺼지지 않은 모닥불에서 연기라든지 가스가 이 텐트 안으로 몰릴 수가 있기 때문에 네. 이게 또 사고로 이어질 수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 잘 유의하셔서 안전하고 즐거운 겨울 캠핑 즐기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 오늘 소식 전하기 위해서 노기현 리포터가 함께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노기환입니다. 오늘도 우리 강원도의 생생한 소식을 정성껏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첫 소식은 역시 기환 씨가 준비하셨을 텐데. 당연하지요. 아니, 어디 좋은 곳에 다녀오셨다고요. 당연하지요. 얼굴에 좀 기름기가 보입니다. 제가 아무데나 안 가고 또 허튼데 안 가고 예. 그런 사람입니다. 그래요? 제가. 그래요? 네. 그래서 어딜 다녀오셨습니까? 예? 어딜 다녀오셨냐고요? 제가 말이죠. 네. 정말 좋은 곳. 알을 먹고 왔습니다. 알이요? 알이요? 이 시가라면 이 겨울에 꼭 챙겨서 먹어야 할 누구보다도 빠르고 누구보다도 맛있고 누구보다도 많이 알을 먹고 왔습니다. 예. 표정 보니까 네. 타조알이라도 드셨나 보네요. 아니에요. 참 눈치가 없네요. 우리 김용석 아나운서 깨서. 제가 알고 있었지만 네. 정말 센스가 없네요. 네네네. 네. 어떤 자, 날이에요? 겨울철. 네. 그리고 우리 강원도 속초 하면은 딱 떠오르는 거 네. 바로 알 도루묵입니다. 도루묵은 들어봤는데 네. 도루묵이 있군요. 그냥 도루묵이 아니죠. 네. 알 도루묵입니다. 오. 자, 속초에서 알 도루묵 축제가 펼쳐졌습니다. 자, 겨울철 별미의 현장 저와 함께 가보시죠. 자, 오늘도 발빠르게 달려서 도착한 곳은 바로 강원도 속초. 속초항에 나왔습니다. 제가 오늘 속초항에 나온 이유는 요즘 속초에 알이 많다 그래서 나왔거든요. 자, 오늘 속초에 어떤 알이 있는지 저와 함께 가보시죠. 앞마당에 푸르른 동해바다를 품고 있는 강원도 속초의 명물 겨울철 별미, 그것은 바로 도루묵입니다. 노릇노릇 구워서 한 입 베어 물으면 톡톡 터지는 알의 식감이 오감을 만족시키는데요. 요맘때만 맛볼 수 있는 알 도루묵, 알차게 한번 즐겨볼까요?
찬바람 부는 계절 동해바다는 물반 도루묵 반이 됩니다. 반가운 겨울 손님 도루묵이 1년 만에 모습을 드러내는데요. 물이 찬 바다 깊은 곳에 살던 도루묵이 따뜻하고 먹이가 많은 동해바다로 알을 낳으러 온 겁니다. 오, 근데 이건 뭐죠? 그건 겨울 별미의 쌍두마차 양밀이죠. 아하, 양밀이요. 항구에는 그득그득 양미를 싣고 온 배들로 활기가 넘쳐나고 방금 전까지 동해를 헤엄치던 싱싱한 양미리들이 눈앞에 진 풍경을 자아냅니다. 배가 도착함과 동시에 양미리 손질하는 어민들의 손길도 바빠지겠죠. 펄떡펄떡 뛰는 것 같은데 싱싱해 보입니다. 네. 아, 저거 손으로 일일이 하나하나 다 빼야 되는 거예요? 네, 양미리 한 마리에 손이 한 번 가는 거예요. 아, 양미리 많이 잡히죠? 많이 잡히는데 너무 많이 잡히면 안 돼요. 왜요? 사람이 너무 힘들어요. 재미있는 선생님. 그러게요. 구워도 먹고 잘라가지고 네. 이제 볶듯이 이래서 먹고 그냥 쪄가지고 통으로 간장에다 찍어 먹어도 참 맛있어요. 거의 뭐 양미리 전문가시네요. 그 양미리 잡는 사람 전문가지 뭐.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아이고, 작업하고 계시는데 안 힘드세요? 힘들어. 그래도 괜찮아요. 재밌어. 하루에 몇 마리나 빼시는 것 같아요, 그물에서? 몇 마리라고나 몇 천만 마리겠지 뭐. 아, 하루에 몇 천만 마리요? 좀 과장이신 것 같은데. 맞아요. 하루에 10통을 빚긴다면 네. 한 통에 70도는 80도는 나오거든. 예. 그러니까 그 10통을 계산해봐. 아, 제가 좀 이따 계산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렇게 하루 종일 양미리 작업하시면요. 양미리 냄새도 맡기 싫으시겠어요? 맛있어요. 양미리. 그래도 먹어. 아. 원래 먹는 놈이 더 먹는다고 많이 네. 먹어요. 이 양미리와 도루묵 맛보려는 사람들로 문정성 씨. 아니 여기서 꺼 먹기도 하고 이제 집에도 가져가고 그러려고. 전에 도루묵 이거 드셔보신 적 있습니까? 아니 먹어보기야 많이 먹어봤지. 아, 도루묵하고 양미리가 많이 나는 철이잖아요. 네, 네. 예, 올해 좀 고기가 많이 납니까? 어떻습니까? 양미리는 너무너무 많이 나고 도루묵은 작년에 절반 정도밖에 안 나요. 왜 이렇게 줄었을까요? 그걸 내가 어떻게 알겠어요? 바다 일을. 손님 많이 있습니까? 요새? 요새는 저쪽에 도루묵 축제가 하는 바람에 저희가 손님이 좀 없어요. 아, 여기 있는 고기가 저쪽으로 가진 않아요? 가요. 그쵸? 네, 가니까. 예. 자, 여기가 바로 속초 알 도루묵 축제 현장인데요. 그럼 저와 함께 들어가 보시죠. 네, 잘 보이시죠? 알통이 없는 것 같아요. 알이 없잖아요, 여기에. 있어요. 이게 다 알이에요. 코트 좋아 보여요. 가시죠. 알입니다, 저 안에 다. 자, 축제장에 들어갑니다. 축제장에선 도루묵뿐만 아니라 재밌는 볼거리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었는데요. 저도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뭐 어떻게 야구 좀 하세요? 제가 정말 잘합니다. 저 보십시오. 선물 받았잖아요. 던지는 거 잘하세요. 화나면 뭘 던집니다. 자, 하지만 매일은 뭐니 해도 도루묵을 저렴하게 구입하는 손길이 어디서 오셨어요?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 경기도 남양주에서 오셨습니까? 예, 예. 어떻게 오셨어요? 일부러 축제 한다고 그래가지고 예. 왔어요. 뭐 많이 사셨네요? 도루묵 이거 도루묵 사셨어요? 예. 이게 얼마치입니까? 2만 원어치예요. 2만 원. 와, 많이 주네요. 네, 현장에선 노릇노릇 도루묵 구이가 대기 중. 진짜 맛있습니다, 저거. 요새는 다 이렇게 기계식으로 이렇게 굽나 봐요. 가서 나와가지고 네. 그다음에 또 여기 손님상에 가가지고 숯불로 또 다시 굽거든. 일단 초벌한 다음에. 네, 좀. 오랜만에 드셔보는 이 도루묵 맛이 어떻습니까? 맛이 좋지. 그전부터 우리 많이 먹은 거예요, 이게. 도루묵하고 이거 양미리는 그전부터 엄청 많이 났어, 이게. 그렇죠. 네, 많이 먹었어요, 옛날에. 이거 좀 잘 익었나 봤는데, 이거는. 이거 들래? 저런 분들이 제일 고맙습니다. 그냥 뼈대로 다. 한번 더 드셔. 진짜 고소해요. 도루묵이 예, 뜨겁던데. 안 뜨거워. 안 뜨겁게 드렸어. 진짜 지나버리고 저 가기 전에. 현장에서 먹는 양미리와 도루묵. 어때요? 안 먹어본 사람은 모릅니다. 진짜 정말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이건 진짜 입에서 알이 뚝뚝 터지는 게. 식감이 좋죠? 예. 바람 끝이 매서울 때면 가장 맛이 좋다는 도루묵과 양미리. 진 풍경도 구경하고 맛도 보려는 관광객들이 가득합니다. 근데 여기 일하시는 분 아니시잖아요. 네, 그렇죠. 아까 손님으로 오셨잖아요. 예. 상당히 잘 구우시네요. 우리 식구들을 위해서. 예. 저희 선생님 너무 스스로를 포장하시는 거 아닙니까? 근데 진짜 노릇노릇 잘 구우시네요.
이거 좀 많이 구워보셨어요? 가끔씩 굽죠. 가끔씩, 아주 가끔씩. 양미리 도루묵 잘 굽는 뭐 노하우가 있습니까? 요령이? 그냥 많이 해보면 노래 지면은 네. 바로 뒤집으면 됩니다. 네, 노래 지면 바로 뒤집으면 뒤집어요. 너무 맛있어요. 한번 놀러 오세요. 나도 한 입, 너도 한 입. 도루묵 구이는 사랑입니다. 축장에서 도루묵하고 양미리 구이를 많이 먹었더니 배가 든든하긴 한데, 근데 사실은 도루묵은 구이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어떤 요리로 즐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속초에서 도루묵 요리로 아주 유명한 맛집, 네, 그 맛집을 제가 찾아왔거든요. 자, 또 도루묵으로 어떤 걸 즐길 수 있는지 함께 가보시죠. 안녕하세요. 이거는 무슨 육수예요? 보시면 압니다. 저기 정말 맛집입니다. 황태로 육수를 내면 뭐가 좀 달라요? 고소한 맛이 나고 비린내가 안 나고. 사실 뭐 특별한 레시피가 있는 건 아니더라고요. 황태와 무로 육수를 내고 딱 기본 간장, 고춧가루, 마늘 뭐 요 정도 양념에 싱싱한 도루묵, 이거면 게임 끝이죠. 아, 저기에 딱 어울리는 게 막 머리에 스쳐갑니다. 어떤 게요? 그 있잖아요. 그 뭐 투명한 거. 투명한 거. 하라고 좀 뭐 있어요. 그 노 선생님이 좋아하는 게 있습니다. 음주 중에는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네, 이게 네? 도루묵찌개. 예, 조림 겸 찌개 겸. 찌개로 먹다가 조금 바짝 졸여서 먹으면 조림이 되는 거군요. 예. 이 겨울철 도루묵은 어떤 좀 매력이 있을까요? 도루묵이 알이요. 알이 탱탱하고 조금 있으면 이제 못 먹지만 요새 철이 한참 철이에요. 그렇죠. 탱탱해서. 그 알이 쫀득쫀득하고 맛있어요. 사실 도루묵은 알맛이거든요. 요거 먹으려고 1년을 꼬박 기다렸다는 거 아닙니까? 저게 진정한 밥도둑이잖아요. 그렇습니다. 하얀 쌀밥에 얹어 먹는 저 알이 꽉 찬 도루묵. 그러니까 알이 짱글짱글해니까. 그래서 도대체 몇 개나 드시고 오신 거예요? 씹는 재미가 진짜. 자, 두 분은 입안에서 폭죽이 터지는 기분을 느껴보셨나요? 입안에서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자, 보십시오. 도루묵은 아주 오래전부터 강원 영동 지역의 겨울 밥상을 책임져 왔습니다. 먹을 게 귀하던 시절, 저렴한 가격에 영양은 또 만점이었고요. 고단한 어부들의 주머니를 든든히 채워주는 고마운 존재이기도 했습니다. 그 옛날 서민 밥상의 단골 손님이었던 도루묵과 양미리가 이제는 꽉 찬 영양 덕에 건강 챙기는 많은 이들의 사랑을 받고 있는데요. 맛 보장, 영양 보장. 도루묵과 양미리로 올 겨울도 든든하게 이겨내자고요. 이게 진짜 구워 먹어도 맛있고요. 네. 찌개로 먹어도 맛있고요. 확실히 이 도루묵이 별미 중에 별미가 맞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근데 아까 제가 말 실수를 좀 했던 것 같은데. 네네. 제가 아까 음주 중에 술을 안 마신다 그랬어요. 당황했어요. 네. 근무 중에 술을 안 마신다 이런 얘기였어요. 뭐 소리 없는 아우성 네. 뭐 이런 말씀이신 줄 알았어요. 자, 하여간 말이죠. 네. 저 도루묵 먹으면 진짜 입안에서 톡톡 터지는 그 알의 식감이 네. 정말 끝내주고 조림 먹으면 정말 밥도둑입니다. 최고입니다. 아니, 보니까 네. 현장에서 여기 설이 많이 하시던데. 제가요? 현장에서 구워 먹는 그 맛 서리가 좋지 않습니까? 네. 제가 이제 동량인가요, 인터뷰한 분들이 먹어보라고 이렇게 주신 거죠. 그렇죠? 그게 무슨 설입니까? 서리는. 인심이 워낙 네네. 좋으시다 보니까. 그러니까. 예, 예. 현장에서 먹으면 네. 정말 싱싱합니다. 진짜 과장이 아니라 입에서 살살 녹는 그런 느낌이에요. 일단 살살 녹는 그 맛은 알겠는데 네. 우리 몸에도 좋겠죠? 당연하지요. 두 말하면 잔소리고 세 말하면 입이 아픕니다. 예. 예? 아이들 두뇌 발달에 좋고 성인병 예방에도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도루묵 알이 점액이 이렇게 있어서 네네네. 약간 꺼리시는 분들이 있는데 네. 사실 그 점액이 피부 미용에 아주 좋습니다. 피부 네. 미용이라고 하면 제가 좀 먹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원래도 좋지만 이 좋은 피부를 계속 유지하기 위해서는 도루묵을 계속 먹어야겠다라는 네. 다짐을 한번 해보고요. 네. 그런데 축제가 끝난 거
아닌가요? 그렇죠. 축제는 끝났지만 겨울 내내 도루묵과 양미리는 많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번 겨울 도루묵하고 양미리 많이 드시면서 입안도 즐겁고 건강도 챙기고 그렇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맛있는 소식 잘 만나봤습니다. 우리나라는요, 이 산과 바다, 아름다운 강산으로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거기에다 특히나 우리 강원도 같은 경우는요, 이 자연이 아름답고요, 또 깨끗하게 보존되어 있기로 또 유명하죠. 그렇습니다. 특히 이제 우리 강원도가 국가 지질공원을 지정하고 있는데 우리 강원도가 갖고 있는 생태학적인 가치 이런 것들이 아주 높습니다. 전문 용어를 몇 개 말씀드리면 석회동굴과 같은 카르스트 지형 우리 강원도에 아주 잘 보존이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 강원도의 그 지형이 그 가치를 나날이 인정을 받고 있는 거죠. 네, 우리 노기한 리포터가 말씀하신 그 국가지질공원. 그렇습니다. 우리 지역에는 이제 영월이 유명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부터 이 영월에 가서요, 그 고생대 흔적들, 뭐 여러 가지 암모나이트, 뭐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것들의 흔적도 찾아보시고요, 아름다운 자연 경관도 함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신선들이 사는 무릉도원을 떠올릴 만큼 아름다운 경관을 자랑하는 영월. 영월을 감싸 흐르는 동강과 서강을 따라가다 보면 물길과 세월이 조각해 놓은 다양한 지형들을 만날 수 있습니다. 영월의 땅에는 믿기 어려울 만큼 신비한 지형들이 유독 많은데요. 바로 영월의 땅이 5억 년 전 고생대에 만들어진 석회암 지대이기 때문입니다. 5억 년 전 고생대의 지질이 강원도 영월에 남긴 특별한 흔적들을 따라가 보겠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물줄기와 원시림, 그리고 깎아지는 듯한 절벽이 절묘한 조화를 이루는 곳 영월입니다. 이곳은 5억 년 전에 그 생물이 시아노박테리아라는 그 생물 화석이 만들어진 곳입니다. 영월의 북면 문곡리에는 푸른 산 한 귀퉁이를 누군가 싹둑 베어놓은 듯한 흥미로운 지형이 있는데요. 바로 건열 구조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입니다. 그 스트로마톨라이트 이 화석은 어떤 중요한 것이냐면 그 지구에 산소를 공급해요. 그래서 우리가 숨을 지금 쉴 수 있는 산소가 만들어지면서 그 다음 시기 실루르아기서부터 바다에 있던 생물들이 육지로 올라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한 곳이고, 왜 이런 것을 그 중요한 천연기념물로 만든 이유 중에 하나는 그 시대를 이해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산화탄소가 많았을 때는 생물들이 어디에 살았지? 근데 지금 우리가 그 점차적으로 이산화탄소가 높아진다 그러잖아요. 그랬을 때 인간의 환경은 어떻게 달라질까? 이런 것을 비교할 수 있기 때문에 그 환경을 이해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장소라고 생각합니다. 스트로마톨라이트는 이산화탄소가 물에 녹아 만들어지는 탄산칼슘이 주성분인데요. 그래서 대부분이 석회암입니다. 영월에서 이 석회암을 흔히 볼 수 있는 이유는 한때 이곳이 바다였고 무수한 생명 활동이 일어났기 때문이죠. 네, 바다에서 얘가 그 생성을 자기가 자라면서 이산화탄소는 자기의 몸에다 갖고 있고 나머지를 이렇게 뿜어낼 때 산소를 뿜어내 준 거죠. 5억 년 전 얕은 물 밑에 쌓인 퇴적물이 물 밖으로 드러났는데요. 드러난 퇴적물들은 햇살을 받아 바짝 말라버렸겠죠. 이때 퇴적물들이 오그라들며 크기는 줄어들어 그 사이로 생긴 틈이 그대로 굳어지면서 자잘한 무늬가 생겼고, 물이 자주 드나들며 이처럼 건열 구조가 만들어졌던 겁니다. 영월에는 강원 고생대 국가지질공원의 명승지가 8곳이 있습니다. 그중에 하천 지형이 가장 아름다운 그 한반도 지형을 구경하러 왔습니다. 영월군 옹정리에 다다르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아주 친근한 지형을 만날 수 있습니다. 자, 한반도 지형에 우리는 지금 도착했습니다. 이 한반도 지형은 우리나라 지금의 한반도하고 똑같은 형태를 갖고 있고요. 우측에서 보면 동고서저로 우측은 올라갔고 서쪽은 우리가 그 리아시스식 해안이라 그러는 서해안 갯벌을 바라다 볼 수 있는 아주 전형적인 한반도 지형입니다.
한반도 지형에서는 영월의 하천 발달 과정을 이해할 수 있는데요. 그 지질은 석회암을 기반으로 했는데 여기는 그 하천 지형을 전형적인 가미공류라 그래요. 그 가미공류는 두 가지 형태가 있는데 협곡 이렇게 V자로 잘라진대. 하나는 낭떠러지가 되고 하나는 층층으로 되는데 그런 거는 우리가 그 생육공류 하천이라 그러는데 여기가 전형적인 그런 곳입니다. 한반도 지형이 오른쪽을 보면 단해가 돼 있죠. 이게 잘라져 있잖아요. 낭떠러지가 오른쪽으로는 계단처럼 이렇게 올라가 있잖아요. 이런 데를 우리는 생육공류 하천이고 고생대 지역에서는 여기서 사람들이 대부분 농사도 짓고 그리고 생활을 할 수 있는 장소입니다. 높은 절벽의 나무가 무성하게 자란 것도 동고서저의 한반도의 모습을 쏙 빼닮았습니다. 평창강과 주천강이 만나는 과정에서 강물이 크게 휘몰아치며 빚어낸 절경. 이 한반도의 아름다운 지형을 만나기 위해 많은 사람들이 꾸준히 찾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 한국 지형에서 또 지질의 변화로 인해 가지고 한반도 지형의 닮은 모습을 그대로 표현한다는 지형이 아마 가장 유일할 거예요. 그래서 이런 지형이 지각 변동으로 생겼다는 것은 또 이 고장의 또 복이라고 봐야죠. 자연이 주신 선물 글자 그대로. 영월군 무릉도원면 일대, 주천면 하천 바닥엔 아주 독특한 지형을 볼 수 있습니다. 하얗게 빛나는 기암괴석 사이로 여기저기 둥근 구멍이 뚫려 있는데요. 이곳은 특이하게 강원도 고생대 지역의 몇 군데 중에 하나인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 지역입니다. 참 이색적인 풍경을 품고 있는데요. 바로 요선암 돌개구멍입니다. 요선암은 돌개구멍이 있는 너른 바위와 그 주변을 이르는 말로 신선을 맞이하는 바위란 뜻을 품고 있습니다. 그리고 돌개구멍이란 속이 깊고 둥근 항아리라는 의미입니다. 영어로는 포트홀이라 그러고요. 이 포트홀은 이렇게 움푹 펴져 있는 거 우리 커피포트 있잖아요. 그것처럼 밑으로 하나 들어가 있어서 그걸 포트홀이라 그러고 우리나라에서는 이제 돌개 구멍이라기도 하고 그리고 마식지형이라 그래서 갈맞자. 이거는 어떤 형태로 이루어지는 거냐면 그 지하에 있던 화강암이 올라오면서 이 전리가 이렇게 생깁니다. 이 사이에. 근데 이제 이 사이에 그 물들이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서 이제 강할 돌들이 이 틈새에서 이제 자꾸만 일어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폭이 자꾸만 커지는 거예요. 지금 이 밑에 물 속에 그 암석이 얘가 계속 물 속에서 돌다 보니까 가는 거죠. 이 자갈들이 그 암석을 갈다 보니까 밑으로 동그랗게 아름답게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강을 따라 흘러내린 자갈과 모래가 화강암에 구멍을 내고 그 오목해진 부분에 물의 소용돌이가 휘돌아가며 만들어낸 바위들입니다.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고생대의 그 암석을 기반으로 했지만 중간중간에 화강암이 관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은 중생대에 만들어진 화강암입니다. 화강암이 물의 힘에 의해 깎이며 만들어진 독특한 형태. 이 강물과 빗물이 단단한 바위를 뚫고 또 깎기 위해서는 수천, 수억 년의 시간이 필요했을 겁니다. 인간의 상상력으로는 도저히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인데요. 안녕하세요. 지질 해설해 드릴까요? 이렇게 이걸 포트홀이라 그래요. 네, 그래서 이제 영어로는 포트홀이라 그러고 이제 그 마식지형이라 갈맞자. 이제 이렇게 그래서 마식정. 그리고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 이렇게 돌개구멍이라 그래. 요거는 이제 중생대. 네, 여기는 중생대고 별거 아닌 것 같은데 돌들이 요만하게 들어가기 시작을 해. 그러면 이제 커지는 거죠. 예. 이게 갈아져요. 예, 그게 이제 이런 전리가 바람에 의해서 풍화작용해서 나중에 동그랗게 돼. 그걸 이제 토어라 그러는데 그거 거기 가면 이뻐요. 설악산에 처음 봤어요. 너무 신기하고
그 유래를 들으니까 더 신기하고 더 소중하고 그런 것 같아요. 뭐로 이루 말할 수 없도록 그런 무아지경이고 무릉도원이 따로 없는 것 같아요. 정말. 정말 이렇게 아름답고 안 보고 가면 정말 큰 후회를 할 뻔했네요. 이 끈기 있고 성실한 자연의 조각가들이 그 시간을 허투루 쓰지 않고 우리나라 영월에 걸작을 남겨놨는데요. 고생대가 이 시대에 남긴 큰 선물입니다. 저 자연이 준 선물을 우리가 보는 아름다움도 있지만 그것을 활용하는 것도 있잖아요. 근데 그 활용하는 것은 우리한테 지금이 중요하지만 거기서 산출되는 문제점들은 자연을 파괴한다든가 그러면서 공기의 오염 이런 것들을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소중한 여행인 것 같았습니다. 네, 정말 흥미로운 여행이었던 것 같아요. 사실 지질 명소라고 해서 잘 알려진 그 관광지로만 즐길 줄 알았는데 네. 사실은 우리가 가늠도 할 수 없는 그 억겁의 시간이 만들어낸 그 위대한 자연의 선물들을 좀 만나보고 온 것 같네요. 우리 명수 씨가 정말 아주 큰 감동을 받은 것 같은데 네. 저도 뭐 영월에 여러 번 가봤지 않았겠습니까?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게 신선이 사는 무릉도원이 있다면 영월이겠구나 이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네네. 근데 오늘 보니까 한반도 지형 그리고 요소남 그리고 아까 그 전문 용어 하나 나왔었는데요. 네네. 스트로마톨라이트 이런 걸 보니까 진짜 자연이 빚은 그리고 세월이 빚은 그 절경 네. 그리고 그게 아직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서프라이즈. 놀라셨죠? 자연도 서프라이즈인데요. 네, 여기 네. 더해서 이 영월에 있는 풍부한 자원들 덕분에 우리나라 경제에도 실제로 큰 도움을 받았습니다. 네, 네. 경제 발전에도. 자, 아름다운 자연과 자원들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살아 숨쉴 수 있다는 게 너무나 당연한 이치인데 다음 주 월요일 시간에는요. 강원 고생대 지질공원 영월로 떠나는 두 번째 시간 여행을 준비했습니다. 더 심도 있는 이 영월에 대해서 저희가 많은 이야기를 담아볼 테니까요. 여러분들 큰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생방송 강원 365와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6시 51분 지나고 있습니다. 흔히들 이 건강관리도 노력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건강한 것을 가까이에 둘수록 몸도 마음도 건강해진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오래전 우리 선조들은 몸이 쇠약해지거나 병에 걸렸을 때 어떤 치료법을 썼을까요? 그 해답은 바로 자연에서 찾았다고 하네요. 자연에서 채취한 식물 약초들을 이용해서 병을 치료하는 자연식의 치료법을 선호했는데요. 그래서 우리 선조들의 그 약선 밥상을 오늘 좀 소개해 드릴까 합니다. 고서를 통해서 신라시대 음식들을 재현했거든요. 많은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로부터 전해지는 고서 속 식이요법을 통해 현대인의 건강도 챙길 수 있을까요? 신라 전통 음식명인 차은성 선생과 함께 잘못된 식습관을 돌아보고 내 몸을 깨우는 약선 요리에 대해 알아보는 행사가 열렸는데요. 그곳에 프로 먹방러 트로트 가수 마하성이 떴습니다. 와, 내가 이렇게 짜게 먹고 달게 먹었다고? 야, 나 그냥 평범하게 먹었을 뿐인데? 와, 이거 이상한데 이거? 나도 몰랐던 내 식습관의 문제점 한 번쯤 짚고 넘어가야겠죠. 내가 먹은 음식이 나를 만든다.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공부 지금 시작합니다. 경주 보분단지에 위치한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마당에 늘어선 장독대들부터 뭔가 전통의 느낌이 물씬 풍기는데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태보 가수 마하성입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시면요, 쫙 늘어진 장독대 그리고 요 고즈넉한 기아집. 여러분들 장독대 보시면 어떤 느낌이 드십니까? 자, 좀 전통 음식이 있을 것 같고 뭔가 귀한 음식이 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왔습니다. 여기 굉장히 특별한 음식이 있다고 여기 찾아왔는데 여러분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가보시죠. 냠냠. 신라 약선 음식을 연구하는 곳이자 우리의 전통 음식을 배울 수 있는 체험장이 운영되는 한국역사문화음식학교. 이곳에서 신라 전통 음식 명인 차은정 선생을 만났습니다. 오너라. 네. 선생님, 제가 감사해요. 네네. 아니에요. 근데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었습니다. 네. 신라 시대에는
진짜 어떤 음식을 먹었을까? 너무 궁금한데. 맞아요. 네. 신라는 사실 통일이라고 하는 역사적인 배경을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한국 음식 문화의 모든 뿌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약선을 알거든요. 네. 약으로 지은 음식. 근데 신라 약선은 또 다른 게 있나요? 약으로 지은 음식이라는 거는 조금 잘못 인식된 것 같고요. 사실은 약이라는 거는 유익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다면 선이라는 거는 이제 몸을 얘기해요. 그래서 몸을 유익하게 하는 모든 것이 원래는 약선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죠. 음식을 곧 약이라고 여겼던 선조들처럼 건강한 식재료로 만든 건강한 밥상이 우리 몸을 바로잡는다는 마음으로 정성 가득한 음식을 만드는데요. 오늘은 어떤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을까요? 여기 보니까 지금 요리들이 엄청 많은데요. 지금 어떤 요리를 하고 계신 건가요? 오늘은 이제 튀김을 하고 그리고 우리 경상도에서 지금도 전해내려고 있는 빡빡장이라는 걸 만들고 있거든요. 빡빡장. 네. 근데 튀김이 약선 요리인가요? 그럼요. 우리의 맵쌀가루. 쌀가루를 옷을 입혀서 이렇게 튀기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소화가 잘 되죠. 네. 그럼 요거 같은 경우는 네. 이게 이름이 빡빡장? 예쁘죠? 빡빡장. 빡장이라고. 그러니까 조금 빡빡하다. 네, 찌개보다는 더 네. 빡빡하다 이런 뜻인데 신문왕이 왕비를 맞을 때 왕비가 가지고 온 패백 품목에 된장이 들어있었어요. 그래서 신라 때는 고춧가루가 없었기 때문에 네. 모든 음식의 밑간을 된장으로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인터뷰를 하다 보니까 지금 빡빡장도 먹고 싶고 새우도 먹고 싶은데 그렇죠. 새우 혹시 한번 먹어볼 수 있을까요? 당연하죠. 예. 큰 걸로 드려야 되겠다. 감사합니다. 요즘에 또 네. ASMR이 유명합니다. 네, 튀김 소리 한번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생님 눈 감아보세요. 네, 들어보세요. 먹겠습니다. 마침 이날은 푸드닥터 차은정과 함께하는 치유반상이라는 주제로 특별한 행사가 열렸는데요. 아성씨도 빠질 수 없죠. 신라 약선을 바탕으로 건강한 식습관에 대한 배움의 시간에 함께 참석해 봅니다. 약선은 검색을 해보니까 약이 되는 음식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약이 되는 음식이라는 뜻은 사실은 한자에 나오는 한자에서의 쓸 수 있는 풀이에요. 칼국수가 매일같이 몸에서 당기지가 않아요. 어떤 날은 돼지고기가 먹고 싶기도 하고 그런데 이 식품마다 가지고 있는 뭐가 다르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내 영양이 다 달라요. 약선이라 하면은 뭔가 약이 되는 음식 같아가지고 약선 음식이 무엇인가 확실히 좀 알고 싶어서 왔습니다. 현대인의 키워드가 뭐 웰빙이나 슬로우 푸드 그런 거에 관심을 많이 갖는데 저도 그런 거에 관심을 이제 갖고 싶어서 오늘 이 행사에 동생과 함께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건강한 음식에 대해 열심히 배웠으니 제대로 이해했는지 즐거운 퀴즈로 확인해 볼까요? 신라 약선 골든벨이 시작됐습니다. 자, 문제 드립니다. 산과 요록을 쓴 전순의가 세조 6년에 편찬한 우리나라 최초의 식의서이자 가장 오래된 식이요법서의 이름은 무엇일까요? 강의를 열심히 들었건만 고서의 제목이 가물가물. 과연 정답자는 몇 명이나 나올까요? 정답판 들어주세요. 네. 정말 여러 제목 많은 게 창기요람, 연찬요계, 듣도 보도 못한 찬료진요, 창기요함. 들고 계세요. 제목 좀 볼 수 있게. 정확한 정답은 리얼요, 참, 요가 정답입니다. 네, 여기는 아주. 자, 지금부터는 신라 약선 바로여기 행사 중 제가 제일 기대하던 행사가 시작될 예정입니다. 그 어떤 행사냐면 바로 식습관 알아보기 시간인데요. 제가 얼마나 짜게 먹고 얼마나 달게 먹는지 테스트를 한번 받아보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 함께 가보시죠. 건강한 식습관의 중요성에 대해 배웠으니 이제 지금껏 내가 어떻게 먹어왔는지를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종이컵에 1, 2, 3, 4라고 적혀 있는데 1번 종이컵에 담겨져 있는 액체를 한 번에 홀짝 드셔요. 자, 드셨죠? 과연 우리는 짠맛과 단맛에 얼마나 무감각해져 있었을까요?
제가 정말 지금 기다리고 있었던 네. 코너입니다. 맛의 테스트. 맛 테스트. 네. 제가 짜게 먹는지 달게 먹는지 여기서 확인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네. 간단하지만 내 몸이 어떤 맛에 더 적응이 되어 있는지를 좀 알 수 있는 테스트거든요. 우선 이거 한번 드셔보시는데. 네, 요거를요. 순서대로 맛을 보는 아성 씨, 과연 그의 입맛은 어디에 길들여져 있었을까요? 이 두 중에 네. 나는 딱 이 맛이 좋아하는 게 어느 거? 1번, 2번이라고 보신다면. 저는 2번이 좀 맞는 것 같은데요. 2번이 좋아요. 네. 2번은 한국 국민들이 먹어야 되는 나트륨 함량을 정해놓은 게 있어요. 네. 근데 그 정해놓은 함량보다도 한 2.5배가 되시는 거예요. 2.5배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이 짜게 드시는 거예요, 평소에. 그렇다면 단맛에 대해서는 어떨까요? 왜? 제가 먹던 맛이. 그래요? 너무 좋아하는 맛. 평소에. 사랑하는 맛. 네. 어떡하죠? 근데 지금 아성 씨는 보면 아까도 굉장히 짜게 드셨잖아요. 네. 근데 단 것도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요즘 얘기하는 단짠. 네, 너무 네. 좋아요. 근데 이 단맛도 우리가 이제 인공의 사실은 이건 단맛이에요. 근데 요 앞에 드셨던 거. 네. 그거는. 시큼하더라고요. 그렇죠. 그거는 이제 원액으로 갈아서 집에서 믹서기에서 갈아서 나온 네. 주스예요. 제가 지금 이게 찌는 이유가 여기에도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죠. 네. 마지막으로 내 몸을 위한 건강한 한 끼, 치유반상 도시락 체험 시간이 찾아왔습니다. 덜 짜고 덜 달고 소화가 잘 되는 메뉴로 채워진 한 끼. 오늘 배운 신라 약선을 직접 맛보고 느껴보는 시간이었겠죠. 자, 이렇게 신라약산 바로 알기 체험이 모두 끝났습니다. 야, 저는 개인적으로 제가 너무 짜게 먹고 너무 달게 먹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여러분들도 짜게 먹지 말고 달게 먹지 마세요. 저처럼 됩니다. 저 몸처럼. 여러분들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맞죠? 그리고 도시락을 먹어봤는데 그렇게 좀 싱겁게 먹어줘야 우리 몸이 건강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느끼고 제 몸이 너무나 가벼워졌습니다. 여러분들도 건강한 음식 드시고 올 가을 그리고 겨울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신라 약선, 어렵게 생각할 필요 없겠죠? 좋은 재료를 사용하고 재료의 맛과 영양을 살리는 건강한 조리법을 이용하면 그게 바로 약선 요리. 지금부터라도 건강한 식습관을 챙겨보는 건 어떨까요? 약이 되는 건강한 음식 챙겨 드시고 건강하세요. 네, 이번에는요, 지난 주말을 뜨겁게 달궜던 축구 소식을 전해드릴까 하는데요. 그렇습니다. K리그 경기가 이제 막바지에 다다르고 있잖아요. 우리 강원FC의 마지막 홈 경기에서 운명의 숙적이죠. 대구FC와 승부를 펼쳤다고 합니다. 대구. 네. 대구 FC면 말이죠. 네. 우리 강원 FC가 2년 동안 이기지 못했던 그런 팀입니다. 우리 강원 FC가 대구 FC만큼은 꼭 꺾었으면 좋겠다. 이런 바람을 갖게 되네요. 핏대를 또 세우셨네요. 축구는 원래 좀 비장하게 봐야 됩니다. 터지실 것 같아요. 그래요. 자, 강원 FC가 구단 3위에 위치해 올라서 ACL이죠.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에 진출하기 위해서는요. 조건이 좀 까다롭습니다. 남은 경기를 다 이겨야 되고요. 네. 현재 3위인 FC 서울과 4위인 대구 FC가 남은 경기에서 다 져야 되는데요. 강원 FC가 승리의 그 기적이 또 일어났을지 지금부터 그 결과 화면에서 확인하시죠. 겨울의 문턱 앞에서 강원FC의 마지막 홈 경기가 열렸습니다. 특별한 날인 만큼 특별한 팀과의 승부가 예정돼 있는데요. 요거는 그런 강원FC한테 무슨 의미일까요? 대구. 하늘색만 봐도 치가 떨려요. 압박 통했습니다. 아시아 챔피언스 리그의 티켓을 놓고 외나무 다리에서 딱 마주친 천적 대구FC입니다. 크로스 잡히죠. 강원은 정말 잘 버텼는데 결국 대구가 뚫어냅니다. 대구 대파. 대구. 역대 대구가 한 대 남겨. 아직까지 아침 기회가 남아있으니까 대구 이기고 이제
끝까지 아침 경기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대구랑에서 맞아. 저게 어떻게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1승 1무 7패. 이게 무슨 의미인지 혹시 좀 보이시나요? 7승 2무 1패 홈. 바로 네. 홈 성적. 정말 짜증납니다. 네, 오늘은 꼭 이거 그냥 부셔먹을까요? 유독 강원에게만 승점을 쏙쏙 뽑아가는 대구. 판단이 충분히 벌어졌습니다. 세징야 보내줬어요. 들어가요. 다시 맞붙은 중앙고속도로 대첩. 오늘은 꼭 복수합시다. 그 결정적 승부를 직접 보기 위해 오늘도 많은 팬들이 춘천 홍보장을 찾아왔습니다. 벌써 마지막 홈 경기라니 너무 아쉽네요. 팬들이 많이 바랬던 게 아시아 챔피언스리그를 나가는 거였는데 거기에서 좀 잡을 만한 경기들을 한두 게임 놓치고 또 FA컵에서 좀 아쉽게 탈락한 게 좀 팬으로서는 좀 큰 꿈을 바라보는 팬으로서 좀 아쉽고. 홈 경기 한 번도 안 빠지고 다 왔거든요. 네, 근데 오늘 마지막이라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왔는데요. 꼭 대구 올해 한 번도 못 이겨서 꼭 이겼으면 좋겠고요. 좀 이길 수 있었던 경기를 좀 못 이겨서 아침을 지금까지 이렇게 나갈지 말지 좀 고민하는 게 좀 아쉬운데요. 참여에 들기 위해선 오늘 승리가 필수 조건. 그래서 대구에서도 이렇게 많은 팬들이 응원을 왔습니다. 1무 7패. 눈물이 날 것 같아요. 일단 보는 순간부터. 여기 앞에 하나가 좀 생겨야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한 팀한테 무너져도 되나 싶을 정도인데 이게 내년 시즌에는 좀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대구 중앙 타고 도로 내려가라고. 아침에 꿈이 걸린 만큼 초반부터 치열한 접전. 세징야 경보. 오늘만큼은 당할 수 없다. 축구 형제 이영재 선수의 날카로운 반격. 대구의 골문이 코앞이었는데 아깝다. 우리 팀 이겨라. 그리고 포항도 이겨라. 현재 3위인 서울을 추격하기 위해 대구를 한 번 제치고 두 번 제치고. 그렇지. 축구 형제 잘한다. 그대로 슛. 그렇게 전반 31분 무렵 한국영 선수의 발에서 시작된 황금 찬스. 과연 이번엔 조현우 선수의 거미손을 뚫을 수 있을 것인가? 대구의 길을 제대로 제압한 강원의 복수 혈전. 그런데 분위기가 심상치 않습니다. 심판진이 급히 비디오 판독에 들어가는데요. 결과는 핸들링 반칙으로 골 무효 판정. 양 팀의 희비가 교차합니다. 여기 모인 관중들은 다 지금 이 경기만 하고 다른 팀을 또 응원하는 공통점이 있겠죠. 그렇죠. 아마 지금 핸드폰을 보시는 분들 많을 거예요. 네. 눈으로는 직접 이제 대구 경기를 보고 대구와 강원 경기를 보고 핸드폰으로는 이제 서울과 포항 경기를 아마 볼 텐데 기가 막히죠. 같은 시각 서울을 이기고 있는 포항. 춘천에선 모두가 포항을 응원하고 있네요. 포항이 넣었다는데 방금? 포항도 중요한데 지금 그거 보고 있을 때가 아니다. 영남끼리 통하는지 대구도 골인. 첫 골 취소로 강원의 분위기가 가라앉은 틈에 대구가 치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완전히 전세가 역전된 분위기. 괜찮아. 강원은 역전의 명수잖아. 계속 공격을 하다가 속공을 당하는 장면이 많은데 오늘 확실히 강원이 딴 날보다 좀 크로스를 빠르게 올려주는 그런 장면들이 나와서 오늘 뭔가 갖고 나왔구나 했는데 결과적으로는 또 똑같이 흘러가고. 대구는 대구네요, 역시. 1대0 상황에서 시작되는 후반전. 그런데 후반 시작 7분 만에 또다시 먹히는 골. 또 김대원이랑 세징야네. 또 달립니다. 그리고 3분 만에 또다시 세징야가 파고 들어오는데요. 아이고. 할 말을 잃은
강원의 팬들. 멋있는 득점을 만들어내고 있는 대구네요. 함성이 쏟아져 나오는 대구. 긴장을 해. 역전 타임이다. 그 순간 잠을 확 깨게 만들어주는 알람골이 들어갑니다. 고구마 먹은 듯 꽉 막혔던 속이 뻥 뚫리는 순간 오른발로 붙여줍니다. 헤더 뒤쪽으로 흘렀어요. 그리고 꺾어줍니다. 스틱! 만회골 최치원! 텐션 올리고 분위기 살리고 역전 가자! 현재 상황은 후반 33분, 점수는 3대1. 브레이킹 올려줬습니다. 뒤쪽 헤딩! 다시 한번 추격골 강원 스코어 3대2! 이거 뭔가요? 이거 정말 알 수 없겠는데요. 이제는 알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드라마를 만들어내고 있는 강원입니다. 스코어는 3대2. 과연 K리그의 역전 맛집 강원FC. 꼭 이렇게 초반에 애간장을 태우다가 뒤에서 미쉐린급 골맛을 보여준다니까요. 와, 이 집 반격 잘하네. 사장님, 여기 디저트로 볼 하나만 더 주세요. 아직 한 점 앞서고 있지만 역전 맛집의 맛을 알아내기 때문에 긴장하는 대구. 혹시 동점골? 아깝다. 입맛만 다신 느낌. 한 골만 더 넣어줬으면 좋겠는데 들어갈 듯 골대 주변만 맴도는 공. 크로스가 이번엔 좀 되겠는데 이거? 위기감을 느낀 듯한 조현우 선수. 강원도 대구도 오늘 무조건 승리해야 하는 입장. 한 골 더 가나요? 중앙에 많아요. 지금 아예 조현우 선수 날지도 못했어요. 들어가진 않고 골 맛보기만 반복하다 어느새 추가 시간. 이젠 시간이 얼마 없습니다. 마음이 점점 조급해져가는 그때 쐐기골을 박아버리는 강원 킬러 세징야 선수. 이렇게 천적 대구에게 또다시 발목 잡히며 강원은 구단 순위 6위로 밀려났습니다. 아쉬움이 크지만 그만큼 훌륭했던 마지막 홈 경기. 끝까지 멋진 경기를 보여준 양팀 선수들에게 팬들의 뜨거운 박수가 쏟아집니다. 잘 뛰었어요. 그러니까 울지 마요, 빅광현. 강원FC 서포터즈에서도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는데요. 올 시즌 전 경기에 출전한 한국영 선수가 팬들이 뽑은 올해 선수로 선정됐습니다. 작년에는 부상으로 인해서 뛰지 못했었는데 그래서 속으로 좀 많이 힘든 시간도 있었고 팀에 부팅이 되지 않아서 좀 생각이 좀 많았었는데 올 시즌 그래도 조금이나마 팀에 보탬이 된 것 같아서 한 경기 한 경기가 저한테 너무 소중했고 그래도 감사한 마음으로 내년에도 저번처럼 함께 해주시고 선수와 함께 팬들의 눈시울도 붉어집니다. 울지 말라면 지금 게 보세요. 진짜 슬퍼요. 대구를 오늘 이기고 마감을 했으면 좋겠는데 올해 너무 못 이겨가지고 슬퍼요. 대구는 항상 슬퍼요. 내년에 뭐 ACL은 오늘 비록 못 나가지만 그래도 희망과 꿈을 갖거든요. 여러분 너무 관심도 가져주시고 관중도 많이 오시고 언론도 많이 관심을 가져주셔서
더 열심히 달려야 될 것 같아요. 마지막 홈경기인 만큼 한 해 동안 한 몸과 같았던 선수와 팬이 다 함께 하이파이브를 나눕니다. 서로가 있어 행복했던 강원인들. 그런 힘든 시절을 다시 이겨낼 수 있도록 좀 도와준 좀 너무 감사한 팀이라고 생각하고요. 뭐 감사한 부분이 한두 개가 아니라서 뭐 제가 잘했다기보다 이 팀이 저를 잘할 수 있게 도와줬다고 저는 생각하고 또 감독님께 너무나 감사하다는 말을 하고 싶고요. 저라는 선수를 제가 갖고 있는 능력보다 더 높게 항상 평가해 주시고 또 잘할 수 있게 또 자신감을 많이 불어 넣어주시는 감독님 또 코칭 스태프들에게 너무나 감사드리고 오늘 마지막 경기 너무 좀 아쉽게 끝냈는데 제가 내년에는 더 팬분들한테 많은 골과 더 재밌는 축구 또 잘할 수 있는 축구로 보답할 수 있는 그런 내년이 됐으면 좋겠고요. 올 한 해 이렇게 강원 이적 와서 부족한 저를 이렇게 좋게 받아주시고 또 잘하나 못하나 응원해주시는 팬분들한테 정말 감사하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더없이 뜨거웠던 강원의 2019년. 수많은 극장골을 터뜨리고 명장면을 대량 생산하며 올 한 해 강원FC 붐을 일으킨 오렌지빛 전사들. 강원FC는 이제 명실공히 화제의 중심으로 새로운 도약을 시작합니다. 덕분에 행복했던 1년, 덕분에 가득 채운 추억, 덕분에 한껏 타올랐던 열정. 강원FC 선수 여러분, 올 시즌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사실 너무 아쉬웠어요. 3대2일 때만 해도 사실은 역전에 좀 가능성이 보인다 했는데 맞아요. 네. 이렇게 결과를 보고 나니까 처음에 무효골이 됐던 그 첫 골이 좀 아쉬운 것 같아요. 네, 뭐 아쉽긴 합니다만 그래도 네. 정말 멋진 경기였고 또 뭉클한 감동이 있었습니다. 예, 추격할 때는 정말 아주 막 피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는데 역시 우리 강원FC 경기는 보는 맛이 쏠쏠합니다. 네. 네, 춘천 홈 경기는 끝났지만요. 아직 강원FC는 한 경기가 더 남았잖아요. 남아 있습니다. 이번 주 일요일이죠. 12월 1일에 전주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북 현대모터스와의 마지막 경기를 갖게 되는데요. 아시안 챔피언스리그 이 출전권과는 별개로 사실 올해 강원FC 정말 대단했잖아요. 여러분들 마지막까지 많은 응원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만나봤는데요. 오늘 노기한 리포터가 함께해 주셨습니다. 오늘 네. 어떠셨나요? 네, 오늘도 뭐 많은 소식 전해드리고 특히 우리 강원도의 겨울철 별미 전해드렸는데요. 이제 뭐 점점 날씨가 더 추워지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 강원도에서 나는 이 제철 음식 별미들 많이 드시고 이 겨울을 좀 건강하게 보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어서 우리 지역의 행사 소식들 알려드리겠습니다. 뽕나무밭의 아름다운 빛축제, 고니골 빛축제가 원주 호저면 양잠 테마단지에서 열리고 있습니다. 2020년 2월 16일까지 계속되고요. 춘천에선 사회혁신 한마당이 11월 27일 오늘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춘천 사회혁신파크 일원에서 펼쳐집니다. 평창에서는 제18회 대한 패러글라이딩 협회장기 전국 패러글라이딩 대회가 11월 29일 금요일부터 30일 토요일까지 장암산 햇빛 708 공장에서 개최되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기념 전국 플로어볼 대회도 11월 30일 토요일부터 12월 1일 일요일까지 대관령면 용편돔에서 열립니다. 11월 30일 토요일 강릉 아트센터 사임당 홀에서는 2019 드림 어린이 한마음 축제가 열리고요. 횡성군 우천 문화체육공원 일원에선 우천면 건강 플러스 마을 주민 걷기 행사가 11월 29일 금요일 오전 10시부터 개최됩니다. 여러분들의 주말 나들이 계획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요즘 해외 직구가 하나의 소비 패턴으로 자리를 맞아요. 잡으면서 네. 이 직구하시는 분들 정말 많으시더라고요. 네, 11월에는 중국의 광군제 있었고요. 이번 주는 또 미국의 그 블랙 프라이데이 있기 네. 때문에 우리 명수 씨 지갑이 얇아지는 소리 여기까지 들릴 것 같습니다. 네. 사실 1년을 기다렸다가 이맘때 알뜰하게 구매하시는 분들 참 많거든요. 그런데 또 이맘때가 이 사기가 많은 시기이기 때문에 좀 사기? 네, 주의를 하셔야 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해외 직구는요, 국내 구매보다
보니까 배송 지연이 특히 많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네. 배송비가 싸다는 이유로 뭐 이렇게 배편을 했다가 뭐 2달씩 걸릴 수가 있고요. 뭐 분실이나 환불 같은 거 또 뭐 취소, 거부, 환불 거부 등의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니까 구매 단계부터 좀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맞아요. 사실 네. 뭐 반품을 하고 싶거나 청약 철회를 할 경우 네. 거기에 드는 비용이 사실 물건값보다도 더 드는 경우가 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블로그나 카페에서 잘 알려지지 않은 사업자들로 인해서 네. 또 사기를 당하는 피해가 있기 때문에 이 점도 좀 주의를 하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또 빈번히 발생하는 피해 중에 하나가 이 주소를 잘못 써서 네. 영문 주소 쓰는 방법 인터넷에서 검색하셔가지고 좀 잘 기입하시기 바랍니다. 네, 무엇보다 안전이 좀 중요할 것 같은데요. 안전하게 이 직구를 이용하기 위해서는 사실 사기를 좀 의심해볼 필요도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래서 알아볼 수 있는 게 이 사기 의심 리스트, 사이트를 알 수 있는 리스트가 있다고 하거든요. 네. 바로 한국소비자원 국제거래 소비자 포털을 통해서 알아볼 수 있다고 하니까 이 점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러 가지 이렇게 참고해서 결제를 했는데도 아차 싶을 때 있잖아요. 네. 이럴 때는 카드사에서 제공하는 그 차지백 서비스가 있으니까 해당 신용카드사에 꼭 문의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의 마지막 소식까지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저희는 더 풍성한 소식으로 다음 주 월요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환하게 빛나거나 캠퍼스 커플 눈이 부신 아침 햇살처럼